통학이 가능한 그리고 대신에 캠퍼스를 5개 운영하는 5개 서울 시내 5군 흩어져 있는 그래서 100명인데 20명씩 흩어져 있는 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저는 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민간 협력입니다. 민간 협력이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육청이 돈을 대고 아이들을 모집했지만 이 대한교육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 대안학교 3군데를 모집해서 그들한테 맡기는 식으로 그게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교육 교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아이들 좀 더 많이 모집하고 대안교사 2명과 공교육교사가 1명이 결합하는 체계.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2017년부터는 대한교육을 경험했던 공교육 선생님들끼리 독립해서 별도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교육팀 3개와 공교육팀 2개인데요. 대한교육팀에서는 대한교사 2명과 공교육교사 1명이 같이 결합하고 있고 공교육교사팀은 공교육교사 3명이 같이 결합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공교육교사 10명, 대한교육교사 6명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제일 큰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다른 거랑 비슷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에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학력 인증 과정이기 때문에 고1 필수 과정인 국영수사가 한국사를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학교에서 8단위 하는 거 저희는 3단위로 줄여서 하고 나머지를 대안교과로 이렇게 풉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안교과가 좀 보통 교과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보통 교과의 수업들도 대안교과가 추가하는 정책들에 맞추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수업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보통 교과의 혁신에 있어서도 많은 좀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의 제일 큰 좀 성과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볼 때에 물론 제일 큰 성과는 그게죠. 뭐 아이들의 그 성장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표현력이나 주체성 또 삶에 대한 기대나 어른들과의 신뢰 부분들이 성장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성과고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고2 올라가고 저희는 보통 고2로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고2 올라가고 고3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애들이 여기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입시교육 체계 내에 있지만 구체적인 삶을 선택하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많이 받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복귀한 친구들 조사해 보게 되면은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지만 한 학기 정도 고생하고 나머지 교과들은 큰 어려움이 없다. 왜냐면 여기서 충분히 책 읽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잘 들어가게 드러내고 다만 아이들을 그 만남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 문화적인 그 변형의 모델도 애들이 좀 만들어나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성장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특징은 사실은 공교육 교사가 1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들이 이 교육에 대한 고민들 많이 안고 왔는데 대한교육에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을 접하면서 공교육 교사들이 많이 깨어나고 그들이 힐링이 되고 있고 그들이 다시 로테이션을 하는 것들이니까 공교육 속에 들어가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한 학교들이 이제 힘들지만 지치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좀 지치는 현상들 많이 교사가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혁신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공교육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가 하는 모델들을 저희가 많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진로 탐색 집중 학년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공교육 혁신의 모델도 만들고 있고 교사 훈련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오디세이 학교는 교육청이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공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공교육 혁신의 모델들을 보여주자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 던지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공교육 혁신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디세이 모델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들은
현재 교육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보통 교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교양 과목들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과를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뭐 개설할 수 없는 것은 강사를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반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던지는 질문들이 교사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협력적 교사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교사가 공교육은 지나치게 교과 중심, 교과 전문성 중심으로 수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배움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의 배움을 삶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길잡이 역할들, 그다음에 배움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시스템과 인내, 그다음에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구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교육에 던지고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실수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그래서 평가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배움의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들, 그다음에 아이들이 배움이든 행사든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해 나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과 내용에서도 아이들이 배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던지면서 공교육 선생님들과도 소통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모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분 만에 잘 마치셨어요. 예. 자, 그 하나 질문 제가 먼저 던져보자면요. 아까 그 교사가 함께 성장한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깊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 아마 이 보람이라는 보약 이거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정병호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어떨 때 이게 참 보람이구나, 내가 지쳐가면서도 다시 힘을 얻는구나, 이런 순간이 어떨 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3월달, 4월달은 애들하고 많이 씨름을 하잖아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씨름을 하는데 2학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많이 굴러가게 되는 보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들이 2학기만 되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주면은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 충분히 스스로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학교의 교육이나 배움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로 써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발견하는 기쁨, 그런 거 제일 크죠. 예. 자, 아무래도 이제 공교육에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쪽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디세이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이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을 텐데, 그런 일반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 있나요? 오디세이 학교에 대해서. 사실은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다 방문할 정도로 관심은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실제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 방문은 하시고 하지만 그게 이제 하루짜리 와서 잠깐 수업 둘러보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연구인 교사들 갖다가 한 학기에서 1년 동안 보내십시오. 1년, 아, 최소한 1학기를 경험해 보는 게 좋고, 아니면은 1년을 같이 경험해 보면 그분들이 감을 잡습니다. 그럼 그분이 돌아가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장사님들만 와가지고 그냥 하루짜리 둘러보고 가는 것들은 개념은 잡을 수 있지만 이게 피부로 안 다가오거든요. 그런 것들 힘들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여태전 교장 선생님 10분 발표. 지금 8시 14분입니다. 2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공유가 됐습니까?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제가 선말 인생학교에 갔더라면 정말 반가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이쪽에 일정만 아니었으면은 같이 가서 이렇게 화면 띄우지 않고 바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반갑습니다. 19년도에 제가 선말인생학교에 가족과 함께 가서 2박 3일을 지냈죠. 그때 참 너무 가슴 설레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우리 오연우 대표님과 함께 정말로 이런 선말인생학교, 우리로 보면은 호이스쿨레와 같은 그런 인생학교를 하나 더 만들자. 그때부터 저는 이제 남해 상주에 와서 계속 이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요 공동체 내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오연우 대표님을 모시고 작년 코로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말인생학교에 대한 그 계획들을 나누고 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작년 7월인가요? 7월에 이미 그 남해 군청 군수님을 모시고 또 면민들을 모시고 지역민들과 함께 설명회까지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왔는데요. 이게 예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연우 대표님이 오늘 선마을인생학교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그때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난 뒤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래서 선마을인생학교의 추진 상황, 그런 걸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꾸게 된 배경은 제가 2014년에 태봉고등학교 공무교장 임기를 마치고 14년에 들어와서 남해 상주중학교를 중심으로 아예 교육의 섬이라고 하는 이 남해를 그냥 교육공학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거창한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창선대교나 남해대교, 그 다음 이렇게 노량대교만 건너면은 이 남해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 남해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가자마자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라는 비전과 꿈과 감성을 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남해 금산교육마을 만들자. 그러려면 상주중학교를 폐교 직전에 가는 상주중학교를 대한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전환하고 초등학교는 핵심학교로 좀 밀어주고, 그 다음 폐교에 대거 야영 수련회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주말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로 만들고, 없던 고등학교까지도 한번 만들자. 이런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이 마을을 남해 금산교육마을이라 하자.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정말 기적같이 하나씩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전환돼 가지고 6년째 지금 진입생을 맞이해 가지고 서로 오고 싶은 학교가 되었고요. 초등학교도 지금 중학교가 덩달아 살아나면서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불어나고 있고, 지난 한 8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6년 동안 한 4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5가구 정도는 떠나고, 그래서 한 40가구 정도. 남해 군 중에서도 상주면이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인데 이 상주면이 그야말로 교육말로 꿈틀꿈틀한다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부모님들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상주 고등학교를 없는 고등학교까지 만들자고 2018년 이후에 구상을 하고 그때 세우자고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민관 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남해 상주중학교를 상주학원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민간 위탁형 보물섬, 남해 보물섬 고등학교가 상주 고등학교를 대체하게 되죠. 이것도 이루어진 셈인데 안타깝게도 상주 지역에 있지 않고 이거는 창선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됐는데요. 이 상주 고등학교가 상주 면에 머물지 않고 창선으로 간 데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박탈감, 상대적 그런 게 있고 해서, 그럼 우리가 원래 했던 이 자리에 고등학교는 그렇게 큰 그림으로 다른 데 갔다면은 이 자리에 인생학교를 열자. 그래서 이제 오연우 대표님에게 큰 도움을 받아서 또 남해 군수님도 또 남해 군청에도 그렇게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뜻대로 했다면은 남해 군청 공무원들하고 또 이 직원들하고 다 선말인생학교 체험도 해보고 올해 초에 또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막 예산도 확보하고, 제일 큰 간이 예산 확보인데 예산 확보가 늦어졌어요. 이제 우리 상주중학교가 변화될 때 얘기인데, 그때 이 오연우 대표님이 계시죠. 2016년 4월 1일 날 오연우 대표님 모시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 상주중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앞에 모두 길이다 하는 이런 힘을 실어서 그때부터 오연우 대표님이 끊임없이 우리 상주 중학교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주 중학교 살아나면서 이런 변화를 갖는데 이 영상 1분짜리인데 잠깐만 보시죠. 폐교 위기에 처했던 남해의 한 중학교는 영상이 돌지는 않는데 2년 전 말만 나옵니까? 대안학교 전환 후 기적 같은 일이 말만 생겼습니다. 나오네요. 말만 학생 나오네. 수는 15명에서 90명으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에서 10가구가 이주해 왔습니다. 학부모 죄송합니다. 이게 왜 말만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학교도 여전히 많습니다. 1분짜리인데 잠깐 말만 한번 들어보시죠. 폐교 위기에 예. 처했던 남해의 한 중학교는 2년 전 대안학교 전환 후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수는 15명에서 90명으로 늘었고 서울과 수원 등 대도시에서 10가구가 이주해 왔습니다. 학부모 연수와 가족 캠프 등 정기적인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안정을 되찾은 결과입니다. 결국 핵심은 학부모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한 공개를 선생님은 이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라는 구호를 걸고 남해를 학교를 중심점으로 한 교육 마을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좀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이들의 존재를 지지해주고 북돋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10대를 이 남해에서 좀 건강하게 야성을 기르면서 컸으면 좋겠다 이런 화면 영상은 안 나와도 말은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이했던 것에서 건물도 중학교도 새로 지어내고 거의 50년 된 본관 건물도 헐어버리고 거의 지난 6년 동안에 새 건물까지 이렇게 지어냈습니다. 이제 체육관만 지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제가 꿈꾸는 대로 그야말로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 또 부모님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 또 마을 협동조합 그 부모님들과 같이 마을 교육 공동체 연구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런 배움과 성찰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제가 오연우 대표님이 설계해 주시고 또 같이 만들어낸 게 사실은 2022년 3월 내년 3월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더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상상도죠. 이게 지금 남해 금산 보리암 밑에 있는 신보탄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 한 10,000평 정도를 이렇게 대안교육문화센터도 만들고 이 대안교육문화센터가 결국은 인생학교의 기본 틀이 되겠죠. 커뮤니티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 마을 속에서 교육마을과 함께하는 우리 협동조합 식구들이 이 마을 조합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 들어가서 이 마을 주민들이 경영하고 운영하는 인생학교를 열어보자는 것이 오연우 대표님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하나의 방안이고 또 제 스스로도 늘 상상 속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 속인데 오연우 대표님과 같이 얘기했던 우리가 꿈꾸는 교육마을은 이런 겁니다. 마을과 학교가 구분이 없다. 주민과 학생이 구분이 없다. 또 교사와 학생이 구분이 없고 수업과 삶이 구분이 없는 그런 우리만의 독특한 인생학교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비전도 여기 돌아오는 농촌 다시 사는 마을 학교라는 비전 속에 아까 그 비전 속에서 보물섬 인생학교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물섬 인생학교와 보물섬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다가 사실 팜프라라고 하는 아소카 펠로십을 가진 15번째는 유지양 씨가 또 그 들어와 있고요. 젊은 청년들이 또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배움과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한 남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마을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큰 비전 속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연우 대표님이 우리에게 제안했던 거는 2020년 5월에서 12월 작년 연말까지 민간 공감대 행성 이까지는 됐습니다. 마스터 플랜 작성까지도 됐습니다. 그런데 군의회 조례 만드는 것에서부터 멈춰버렸어요. 지금 선마리 인생학교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 확보를 사실상 본 예산의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었습니다. 땅을 구입하겠다는 것까지는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을 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월 예산에 실린다더니 3월 예산에도 코로나 예산 추경에도 안 실리고 또 5월 추경에도 실린다더니 또 안 실리고 그래서 저는 많이 절망하고 아 2년이 아닌가 보다.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또
다음 해 6월에 선거고 이게 또 한 몇 년 늦어지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군수님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7월 추경에다가 부지 매입비만 임시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근데 또 많은 평이 아니고 6,500평 정도의 부지만 지금 매입하겠다고 군의회 통과시키고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 2단계인 종합계획 세우는 걸 해가지고 한 4억 정도를 확보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불을 땡기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초 제안했던 계획보다 한 2, 3년 늦어질 것 같다. 또 뭐 늦적늦적 하면은 3, 4년까지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2월이면 이제 상주중학교도 퇴임을 하게 되고 또 바로 이걸 이어서 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2, 3년 제가 푹 좀 쉬고 어디 좀 다른 쪽에서 좀 그동안 너무 독을 품고 살았으니까 좀 쉬었다 가고 우리 오인호 대표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쉬었다 가도 괜찮아. 좀 둘러보고 옆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 3월부터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식구들하고 그렇다고 땅이 없고 개교도 안 되지만은 보물섬 인생학교 추진단을 발족해서 본격적으로 그냥 있는 그런 펜션이나 마을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예비 학교들을 몇 차례도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 그리 하려면은 이제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협동조합 식구들과 같이 또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내년 봄쯤에는 선말 인생학교부터 빨리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과 같이 덴마크도 갈 수만 있다면 가서 이분들이 가슴을 좀 더 뛰게 만들고 아까 선말 인생학교 만들 때 그랬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 인생학교가 지지부진한 걸 다시 한번 불을 땡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진행 사항과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고 좀 많은 그 조언과 또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여태정 교장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 이게 굉장히 그 핵심에 있었다고 느껴지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상보다는 늦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늦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일 때 특히 민관 협력으로 일을 벌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구나. 일이 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구나라는 걸 또 절실하게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번 강조하자면 어떤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까? 예, 역시 그 아무리 우리가 비전을 잘 세우고 뜻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군청의 군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내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인데 네. 우리 남해군에는 그런 면에서 좀 군수님이 늘 쉽게 얘기하면은 군수님은 민주당 군수님인데 민주당 소속의 군의원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네. 다 소위 당을 달리하는 군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한 게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안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까지도 품고 설득하고 좀 더 우리가 나서서 다른 군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내놓고 네. 보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좀 안일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좀 더 우리 면 지역이나 우리 마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은 이 군의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 면 지역에 왜 안 가져오느냐, 왜 상주만 자꾸 도와주느냐, 그리고 왜 들어오는 마을 사람들만 도와주느냐, 기존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런 또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기로 확보를 해놓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현상을 요번에도 해드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 군수님 만나 뵀습니다만 그때 찰떡같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군수님이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좀 미안해하고 있겠네요. 예, 뭐 그것 때문에 개별적으로 학교를 찾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는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7월 추경도 어려웠을 건데 군수님이 이 이상 더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일단 땅부터 사놓고 보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또 그 사이에 또 담당 팀장이 바뀌어버려서 공무원들이 늘 그렇더라고요. 뜻을 같이 했던 팀장이 바뀌어버리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그 은퇴도 하시는데 남해 군 의회로 들어가셔서 의원들을 예, 예? 군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셔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여튼 뭐 쉬어가라는 얘기로 알고 또 한호 가다듬으면서 더 여유가 있어 저는 좋습니다. 이제 네. 마치면은 내년 선말인생학교 가가지고 정말로 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면서 많이 배우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드네요. 오늘 네. 그 자리에 못 간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네, 아주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따 우리 또 같이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도 같이 그래서 불러볼 거예요, 조금 이따. 자, 우리 홍영일 박사님이 어제부터 지금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줌 박사이기도 해요. 줌 박사. 그래서 어제 줌이 막 이상했을 때 또 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울대 지금 행복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실에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막 하고 계시는데요. 행복 가교라는 선생님 모임하고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은 좀 이따 그 모임에도 가야 돼서 8시 50분에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한 3, 4분에 걸쳐서 우리 홍 박사님이 어제 느낀 점 그리고 이제 행복 가교라든지 행복 센터에서 지금 쭉 해오고 계시는데 어떤 이 진전의 흐름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영일이라고 하고요. 저희 센터장님은 다들 잘 아시는 그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이십니다. 그 최인철 교수님이 현재 행복연구센터를 2010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계시는데요. 이 순서를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일단 어저께 우리 덴마크 세 분의 연사님과 그리고 우리 서공주 연구사님의 그 탁월한 그 통역, 네, 이렇게 너무나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뭐 중간에 그 어떤 사소한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움을 더해주는 아주 멋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되게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진심으로요. 실제로 저는 학생들 강의할 때나 교수님들 교수법 뭐 강의하거나 혹은 교장 선생님들 워크숍도 가끔 교육청 연수받고 하면 일부러 산만하게 하거든요. 화면 공유했다가 풀었다가 막 하면서 그러면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려고 하게 되는 이게 심리 연구 결과거든요. 네, 실제로.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이 섬마을 인생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고, 근데 오연우 대표님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이제 좀 돼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능청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상황에서도 와, 이거 멘탈 갑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탁월한 그런 운영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감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 줌살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밤 9시에 저희 행복 가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 줄여서 행복 가교라고 하거든요. 저희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행복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교사 연수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행복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물밑 지원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또 학교 교육과정, 그다음 여러 가지 공무 처리.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힐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교사 행복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2014년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 교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최고 CEO 과정, 우리 서울대 경영대나 이런 데서 아주 고가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선생님들에게 저렴하게 거의 공짜 수준으로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최고급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자. 행복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그러한 교사행복대학을 저희가 매 학기 진행을 해오는데 그 교사행복대학을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런 행복교육이라는 이런 그 뜻깊은 어떤 소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뜻을 함께하는 교사들이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사단법인을 서울시 교육청 산하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단법인이 됐고 지금 회원이 약 300명 정도 되고요. 후원인까지 하면은 약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든든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그 기재부에서 지정 기부금 단체가 돼서 이제는 후원하면은 이제 기부금 처리도 되는 단체가 돼서 이제 어떤 사업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볼 수 있을까? 보통 공교육에서 이제 못하는 영역을 우리가 우리 오디세이 학교 너무 좋았는데요. 네, 그런 것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선생님들 원격 교육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래서 제가 긴급 지원청에서 토요일 날 밤 9시에 선생님들 모이세요. 원격 수업 이렇게 합니다라고 서로 자신들의 시행착오들을 막 공유하던 게 어느덧 많은 그 수업 나눔을 넘어서서 우리 오연호 대표님도 모시면서 이런 꿈틀리 인생학교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되게 풍성해졌습니다. 정기 프로그램이 됐고 오늘은 76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한테 시간 주시면 하루 종일 이야기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연구센터에서 많은 교사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행복 교육 그런 모습 전부터 계속 지켜봐 왔는데요. 이 결실들이 하나하나 이제 맺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게 전달이 되는 그런 과정을 쭉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경북교육청의 박현경 선생님, 경북 오늘의 우리의 주제가 이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경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혁신교육, 행복교육 이런 거가 좀 더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느낌이. 근데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아마 혁신교육 뭐 이런 거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고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계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 게 한 달 반 됐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은 사실 뭐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아예 쓰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미래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10개 미래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이제 제가 미래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저번 주에 거제도 워크숍도 갔다 오고 하면서 다른 타시도의 상황을 보니까 경북이 늦긴 했지만 희망이 없진 않다. 네, 실제로 되게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학교들을 발굴을 하고 또 기존에 잘하고 있는 학교들을 지원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도 우리가 희망을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박 2일 동안 엄청 진하게 지냈기 때문에 막 지금 막 희망이 불끈불끈 솟지 않습니까? 네, 서로 막 전염이 돼가지고 너무나 좋은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는데 네, 이따가 각자 한 2, 3, 4분씩 이런 걸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여태전 선생님, 정경호 선생님도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희망을 좀 느끼면서 좀 쌓아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두 분의 교장 선생님, 선말인생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분의 교장 선생님이 리드해서 노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덴마크 인생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늘 노래를 한다. 토론하고 노래하고 토론하고 노래하고. 자, 지금은 노래 시간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가 혼자서 꿈을 꿀 수 있어도 꿈을 이루려면 누군가 필요하다. 지금 절망을 했다가도 꿈꾸는 사람들을 또 만나면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처음에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 마지막에 가면은 다 같이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누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찾을 수 없는 한관한 고개 들고세 고개 들고세 손에 손을 잡고서 점추와요 고개를 잡고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높고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박수 치면서 다들 행복의 나라로 다들 행복의 나라로 한 번 더 다들 행복의 나라로 한 번 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 짧게 이렇게 들어볼 텐데요. 먼저 부산에서 오신 우리 김은규 선생님. 네. 사실 우리가 이 혁신학교가 고등학교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부산 만덕구에서 혁신학교 운동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운은 시로 떼지 않을까, 신앙성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송 하나 하겠습니다. 율포의 기억 문정희.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맨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감동적입니다. 자, 그러면 만덕고에서 지금 국어 선생님 하시면서 지칠 때도 많이 그렇지만 그래도 찾아낸 희망,
한 2, 3분. 네. 이제 만덕고등학교는 이제 7년째 혁신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배경은 무기력한 학생들, 수업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생활 지도, 생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 행동을 한 학생들을 회피하는 교사들의 그 두려운 마음들, 교사의 자존감, 그리고 학생의 어떤 성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혁신학교 시작을 한 것으로 선배 선생님들한테 전해들었습니다. 이제 7년 차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벤트나 수업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교육과정, 특히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맞물려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삶과 연결된 교육과정이 뭘까를 공부하고 다른 학교 사례를 연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공립학교로서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요. 해마다 2월부터 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올해까지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해인데 내년에 한 해 더 있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같이 논의해 온 그 흐름들을 같이 조금 더 이끌고 같이 가야 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인생학교나 그다음에 덴마크의 사례들을 통해서 공교육의 변화의 가능성을 직접 이 현장에 와서 이야기를 전해드릴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이 2박제라는 게 아쉽지만 제가 다음번에도 이 이어짐 속에서 저희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랬죠. 오늘 여기 현장의 참석자들이 전국에서 엄선된 각 시도에서 한 분씩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청도의 충북에 청주인가요? 청주? 진천의 은여울 대한 공립 중고등학교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스스로 자신 있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선진 선생님의 얘기를 한 2, 3분 동안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여러분. 네. 은여울의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안녕 선생님 또는 안녕 누구누구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안녕 여러분입니다. 혁신학교 준비교도 제가 있어봤고 그리고 혁신학교 첫해 자유학기제 부장을 맡아서 실제로 주제 선택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 재구성에 좀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대안학교가 개교한다는 소식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혁신학교와 대안학교의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일 뿐 교육 과정이나 교육 목표는 같더라고요. 학생 성장을 꿈꾸고 하는 것은 이제 맞는데 대안학교의 특성이 은여울 중고등학교는 치유형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정도가 심각할수록 입학 자격이 점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돌봄이 충분히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원만하고 단지 새로운 교육 과정을 꿈꾸는 학생들은 사실상 입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힘든 학생들을 일단 선발을 해요. 힘든 학생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치유를 이뤄갑니다. 매주 1회 상담을 하고요. 상담 교사가 4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과 교육과정이 이제 양대 축을 이루는데,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안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동체를 좀 강조하고요. 개인의 치유와 공동체의 소속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기능하는 사람, 자립하는 사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교사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습 연구주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일주일간 자신만의 어떤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하는데 1년에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동안 그분이 비운 자리는 팀티칭 제도로 모두 메꿔집니다. 거의 70% 이상의 수업이 팀티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두 대체가 가능합니다. 100% 기숙사 학교라서 외부의 어떤 위협이 되는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야간 동아리 활동까지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학교에서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이라든지 또 바리스타 자격, 또 제빵, 그리고 매점 운영 직원도 졸업생이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해서 이렇게 경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산타 경제를 배우면서 자본주의에서의 비교되는 그런 막 힘든 경제가 아니라 상생하는 경제를 배우면서 공동체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은여울 중고등학교. 네, 그동안 중학교였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이번에 생겼다고 하고요. 우리가 알기로 학생이 몇 명이라고 했죠? 정원은 중학교 40명이고요.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15명씩. 어쨌든 학생이 한 50명인데 선생님도 50명이래요. 그래서 1대1 구조를 갖고 교직원, 그러니까 행정실 포함해서 거의 1대1 구조를 갖는 매우 독특한 이런 대안학교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쪽으로 이제 경기도 대표가 나와 계시는데 자, 우리 이인숙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이 조직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 대한 조직가. 미래 학교 자치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조직원이 무려 2,3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조직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면도 있다고 본인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선말인생학교를 통째로 넘기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열이가 뜨거워가지고 이 통째로 넘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농담이고요. 우리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인숙 선생님은 어디에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3분 정도? 2, 3분이에요. 네. 네, 35분, 55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디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죽음에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네.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천상병 시인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는 가서 무엇을 아름다웠다고 말할까, 이 고민을 매일 합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하면서 전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천성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걸 제가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만이 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육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교육에 계속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우리 최동석 소장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우리 사회의 네 기둥이 언론, 그다음에 정치, 교육, 종교인데 어느 한 곳을 봐라 제대로 된 게 있냐.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랬더니 야, 우리나라 개신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발전을 했대요. 그 이유를 보래요. 그래서 미래학교 자치연구소의 그 개신교의 신도 증가법을 제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를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두 분 계시지만 목사님 말씀을 매주 듣잖아요. 근데 모르는 얘기 없잖아요, 사실은.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라. 우리 늘 잊고 살죠. 늘 되새기는 매주 화요 공개 강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분과를 29개를 조직해서 매주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코로나를 기회로 이게 바로 기회다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매일 진짜로 공부합니다. 29개 분과가.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전도하잖아요. 만나면 이 좋은 것을 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나만 알면 안 되니까 이 좋은 것을 나누어야죠. 그래서 뭐라고요? 아, 당연하죠. 헌금도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늘 교육이 희망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전략적 고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전략에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스스로 깨닫고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인식과 비전을 공유한 다음에 이게 되더라고요. 한 2년 하니까. 그 다음에 결국은 공부하는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실천이죠. 그러면 내가 발붙이고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천가가 되자. 그래서 10만 양병서를, 네, 10만 양병을 목적으로 네, 열심히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만 양병설은 여러 군데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예, 후원 조직이 10만인 클럽인데 어떤 사람이 잘못 알아가지고 10만이라고 하던데 10만 명을 유료 회원으로 조직하겠다, 이런 거 있죠. 아주 좋은 발상이고요. 곳곳에. 자, 그다음에 강원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마을 인생학교에 최초로 강원도 분이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했지만 강원도에서까지 오시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막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강원도도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고 하기 좀 거시겠는데 그래도 대표 한 분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윤형순 선생님, 자, 장학사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곳곳에서 막 여러 가지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계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강원도에서 신안 도초도까지 온 민주시민교육과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생 윤영순이고요. 앞서 인사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운동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발견한 희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읽었던 그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사회의 문제는 학교, 가정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교육을 이야기하려면 사회를 보아야 한다. 나는 교육의 실패를 선언하고 싶다면 세상의 실패를 선언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문장이 상당히 마음에 다가왔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혁신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의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교육의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세상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으로 교육과 세상을 함께 바꾸는 그런 맥락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단지 교육은 희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좋은 어른들, 깨어있는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 현장이나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가 분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그런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육에, 우리 세상엔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얻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안 도초도에서 만난 또 다른 좋은 어른들을 통해서 약간은 좀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왔거든요. 또다시 에너지를 얻고 가서 강원도에서 더 좋은 깨어있는 어른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힘써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영순 장학사님,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송경희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들이 오늘 함께 온 거는 되게 상징적이에요. 왜냐면은 2013년부터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러 다니고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이른바 꿈틀리 마을을 결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호 마을, 그래서 꿈틀 1, 2 마을을 결성했는데 그때가 2015년인데 같은 멤버입니다. 같은 멤버고. 근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그때 함께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옆자리에 앉으셨네, 맞지? 또 두 분 다 마을 교육 운동체 또 일가견이 있으시고, 우리 송경애 선생님 최근에 발간한 책이 마을의 발견? 아, 마을 발견. 네. 자. 그래서 희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네.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출간된 책입니다. 마을 발견,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 그 책은 제가 광주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5, 6년간 해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발견한 희망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겠더라 읽어보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저는 방금 윤영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라는 직업이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민을 함께 하는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그 행복이 학교 안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그래서 교실과 학교 넘어 교실과 학교를 품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학교 밖으로 눈길을 돌려서 학교 밖에 계신 여러 시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분들과 협업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달라졌어요. 그것이 단지 아이들을 위한 나의 운동이 아니라, 시혜적 배품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본질적 문제,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힘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나머지 분들 또 얘기 듣기 전에 또 노래를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준비됐습니까? 아, 네. 여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들은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어렸을 때 왜 저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힘들어 보여? 기성세대를 보면서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나 불만의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게 좀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전 시대 분들이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걸음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아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누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픈 기억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들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나리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더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아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기억들 모두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대한민국 교육계의 명통역사로 급부상 하셨는데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와 선말 인생학교를 통해서 급부상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제 정말 그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도 아주 능숙하게 지혜롭게 해주신 대구의 우리 연구사 선생님이신데요. 대구에서는 또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서봉주이고요. 네, 어제 통역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요.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통역을 잘하게 되었냐 하길래 제가 오 대표님을 따라다니면서 잘하게 된 것이다 라고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영어 교사이면서 그렇게 영어를 쓸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저희가 프로젝트 학습할 때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과제가 오텐틱할수록 과제가 정말 진짜일수록 제가 굉장히 진지해지고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터라 너무 보람이 찼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오 대표님을 만났던 그 무렵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가 많은 이렇게 답들을 찾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일어난 변화나 이 최근에 어떤 데서 희망을 찾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라는 거, 함께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제가 2016년, 2017년에는 좀 혼자다, 쓸쓸하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헤쳐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었다면
지금은 이번에 여기 와서 특별히 연결되어 있고 좀 든든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맞닿아 있어서 이렇게 교육계 안에서 또 교육계 밖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아서 그것이 제가 희망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학교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모토이기도 한데, 우리 서울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오셨습니다. 네, 김종선 선생님. 네, 김종선입니다. 저는 서울시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고 다 학생들이라기보다 학년기를 훌쩍 지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교 교육에 대한 고민을 저는 사실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 교사가 하는 일이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기 계신 교사 그리고 교직의 교육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장학사님들을 뵈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되게 감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한 분이 울면서 수업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교사들이 저렇게 괴로워하는 마음들이 있구나. 또 그거를 위해서 10만 명을 양성한다더니 이게 말이 될 법한 건가 전도한다더니 와 이게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일을 통합해서 고민한다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에너지이자 이것 안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평생교육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다 학교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닌데 아까 뭐 마을의 교육은 그 마을이 다 책임을 지거나 학교와 마을이 하나다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와 마을은 다 분리돼 있었고 그것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로서 마을학교든 혁신학교든 공동육아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평생교육의 정책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좀 더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교육자원들을 어떻게 학교나 학생들에게 되돌려 줄 것인가 혹은 학생들이 지역사회로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오현우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진짜 많은 것을 느끼셨나요? 저랑 늘 여기 와서 밥 먹을 때 내가 선말인생학교 온 8알은 밥이 맛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알은 사람이 좋았어. 가슴을 울려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는 이제 선말인생학교와 꿈틀리인생학교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꿈틀리인생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그다음에 선생님이 와 계세요. 우리 파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 파도 선생님이 먼저 지금 이제 3년째인가요? 그죠? 그래서 2년 차.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이제 애들하고 지내면서 저희가 애들은 백신을 안 맞아서 마스크를 끼고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뭐 당연히 학생들한테 희망을 봅니다. 저희는 교사로 있다 보면 제일 쉽게 느끼는 게 사명감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자만심에 가까운 사명감? 내가 교사니까 뭐 해야지 하는 마음이 크게 드는데요. 그게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이랑 솔직하게 만나고 만만한 사람
만만한 어른, 근데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학교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저는 그거를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선말 인생학교 어딘가에 지금 우리 꿈틀리 인생학교 학생들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애들 지금 어떻게 재밌게 1박 2일 보내고 있어요? 네, 지금 보드 게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좋다고 합니다. 네, 좋아하고 강화도 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말 인생학교랑 꿈틀리 인생학교 모두 섬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자, 우리 선말 인생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크를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 거의 뭐 한 10차례 이상 프로그램 해왔죠. 자, 말씀드려요. 어디서 희망을 느끼십니까? 제가 희망을 느끼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실 저도 이 선마을인생학교 오기 전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예술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 보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또 교장 선생님 따로 만나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막 소리 없는 비명.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만나면서 참 힘들다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강사를 초청했는데 그때 오연호 대표님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씨앗의 꿈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 이후에 같이 연결돼서 제가 선마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꿈꾸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힘든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희망을 얻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학교 모토 중에 하나가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떠나는 쉬었다가도 괜찮은데 이제 그 말을 하면서도 돌아갈 것 때문에 못 쉬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그런데 언제 쉼을 느끼냐면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만날 때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전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제가 하면 뭐 대표님이 강의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렇게 조직하는 걸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잘하는 분들과 만나고 연결되면 생각보다 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일들을 계속 꿈꿨으면 좋겠고 후회 없이 꿈꾸고 또 계속 새로운 꿈을 꾸면서 같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찬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꿈틀리 인생학교의 선생님도 해봤고 지금은 선말 인생학교의 그 간사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네, 한희 쌤. 네. 앞에서 너무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뭘 더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왠지 마이크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이 사이에 꿈틀리와 선마을 사이에 전 덴마크에 좀 오랜 기간 다녀왔었는데요. 가 있는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나를 나로 온전히 바라봐주고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나로 있어도 되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다 보니 한국에 돌아오는 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참 했었는데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이곳에서 우리가 갈급하다,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가 가져왔던 그들의 역사 안에서의 변화도 물론 의미 있지만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아까 서봉주 선생님이랑도 잠시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어떤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된 지는 정말 역사가 짧은데 그 짧은 역사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희망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진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다른 세계의 역사들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우리가 잘 모이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고 그게 제가 본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혜일 교장 선생님. 네. 이제 어쩌면 우리는 상당히 뭐랄까요, 교육에 깊숙이 발달하신 분들이지만 오늘은 네. 보통 막 선마을 인생학교에는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들과도 여러 프로그램도 해보고 같이 배워보셨는데. 네, 그 사실 저는 목회를 했는데요.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했는데 목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텍스트, 컨텍스트 상황과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공해서 뭔가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감동은 받는 것 같은데 삶은 변하지 않는 이런 오랜 반복되는 이게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의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종교적 언어로 합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삶의 구원에 어떤 천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내가 하는 목회에는 희망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면 어떤 것으로 그런 어떤 구원과 관련된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변화를 좀 추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문화예술을 저는 선택을 했고 막상 해보니 한 편의 시가 한 편의 음악이 또 한 편의 연극이 무용이 갖고 있는 힘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나름 변화와 또 힘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미하던 가운데 선마을 인생학교를 만났고 이곳에서 만난 분들에게 그런 문화예술적인 감성이나 또는 삶의 여유 이런 것들을 좀 나누다 보니 제가 이제 2박 3일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삶의 큰 변곡점은 찍고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성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시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들을 이 자연 속에서 느껴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형적인 것들, 자연, 그 다음에 본성, 감성, 정서 이것이 이 섬에 있다. 도초라는 섬에 비금도라는 섬에 그건 꼭 이 섬뿐만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그 자연 속에서 함께하면서 그것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사람과 또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이 어울려졌을 때 그들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아까 오디세이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여전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은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만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는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선마을 인생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고 있고 그 힘을 얻었는데 돌아가서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계속 연계해 나갈 것인가는 희망을 발견하긴 했으나 여전히 숙제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저희 선마을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막 3개월, 6개월 이것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그런 가능성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문화의 타고난 힘을 늘 느끼게 하는 게 되었어요. 자, 그다음 우리 우리 정순관 교장 선생님. 저는 이제 그 꿈틀리 인생학교 올해 6년째인데요. 뭐 반성문이랄까요?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들은 어떻게 해주면 행복할까? 이 학교를 그렇게 만든 거였잖아요. 처음부터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시험도 안 보고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자기네 생활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근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진짜 짐을 지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자기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아까 그 정병호 선생님 이제 말씀도 뭐 그동안도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디세이하고 꿈틀린 인생학교는. 근데 졸업하고 나서의 학생들의 모습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느끼는 모습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콘텐츠를 이들에게 주고 어떤 교육관을 가르쳐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자기 삶이 자기 거가 되게 해주면 가장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정병호 선생님 말씀 중에 2학기쯤 되면 자기네들끼리 구성해 나가더라 이런 말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돌려줬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지들 안에 자중질환도 나오고 했는데 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순간 자기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제가 한 40년 학교에 있으면서 몰랐던 것을 지금 꿈틀린 인생학교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지금 배웠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또 교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꾸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었는데 알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가야 될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그들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교사 학생을 믿어야 된다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또 교사들을 믿는 게 지금은 우선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좋은 분들 많이 계시다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전에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이런 생각을 말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만든 게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도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진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늘 이제 우리 교육이 그래서 물밑 5cm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미 다 올라와 있다. 역사를 보면 인식이 바뀌면 그건 어차피 바뀌더라. 우리는 지금 몇 가지 그 조직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거는 곧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큰 희망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년째 정말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한마디씩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지금 2박 3일 전체 일정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 이게 우리들끼리만 연대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인생학교 컨셉을 우리가 가져온 덴마크 사람들하고도 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덴마크에는 이미 그른투비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른투비의 사상과 가치를 어떻게 현 사회에서 구현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시민 조직인데요. 독립적인 조직인데 그 이름이 그른투비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단법인 꿈틀리 안에 그른투비 포럼을 만들어서 그들과 같이 연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출발은 우리 안에서 하고요. 나중에 이게 조금 이제 좀 커지면은 좀 더 큰 틀에서 그른투비 포럼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온 저희들은 아까 바닷가에서 결성을 했습니다. 파도수를 들어가면서 한국의 그른투비 포럼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연구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보죠. 괜찮으시다면 우리 여태전 선생님과 정병호 선생님도 또 박현경 선생님도 그른투비 포럼 출범 회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라면 아니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우선 이렇게 하고 덴마크 사람들에게도 아까 알렸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친구가 되어보자. 그럴마라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좋은 얘기들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와 오늘 얘기 여러 단어들이 나왔는데 하나의 단어를 좀 픽업을 해보자면 우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우정.
학생 사이의 우정,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예. 그리고 이제 연계된 말이 좋은 어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교육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와주는, 함께 가는 좋은 어른이 우리가 또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선말 인생학교의 작은 실험이 이후에 이제 또 남해로, 또 지금 곡성 같은 데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움직임이 있는데 다양하게 돼서 소망컨대 앞으로 한 5년, 10년 후면 이런 그 성인용 인생학교 이런 것도 한 지자체마다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좋은 점은 캠퍼스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캠퍼스를 한 명의 성인 학생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박 3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줌으로 참여해 주신 여태전, 정병호, 박현경 선생님, 또 홍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늘 피날레는 노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말인생학교 두 교장 선생님의 연주와 함께 다 같이 하는 노래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거 할까 하다가 한국 그룹투비가 그 노래책을 만들어서 음악상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노래가 조금 몇 곡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사도 의미 있고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불러보지 않았는데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사랑으로. 막걸리도 사놓고 또 맛조개를 아까 바다에서 잡았습니다. 맛조개도 막 구워 먹고 새우도 구워 먹고 지금 엄청난 판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전 선생님 2시간 동안 함께한 소감. 네, 같이 있는 듯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역시 줌이라는 것도 정말 좋은 거네요. 제가 마치 도초도에서 지금 정말 좋은 쌤들하고 같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피로들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역시 좋은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이따가 우리 저 맛조개 먹는 것도 생중계할 수도 있는데 차마 그럴 수는 없겠고 말이죠. 네. 자, 정병호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선마을 인성학교가 어떻게 운영될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오디세이 하는 거랑 원리는 참 같구나. 그래서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7년 동안 오디세이 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그 삶의 원리들, 교육의 원리들 이것이 참 진리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현경 선생님. 네, 저 되게 배가 아픈데요, 지금. 갑자기 이제 다리를 다치게 돼가지고 도초도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쉽고, 그런데 자꾸 오 대표님이 배 아픈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다음에는 꼭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또 주눅들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라 사람인 이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시 또 중심으로 서고 이런 힘, 이러한 마음의 근육 이런 게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이런 마음들을 차곡차곡 채워가니까 이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함께하는 마음의 근육, 특히 마지막 노래 우리 했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이 마음의 근육을 더 단단하게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전화 한번 주세요.